우리가 살면서 자신을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불필요하게 자책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실수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도는 경우, 그럴 때마다 자신을 질책하며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가고 결국 더 큰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한 번의 실수나 실패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죠. 그럼 이런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자기 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대화란 우리가 스스로와 나누는 내면의 대화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수많은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종종 간과하곤 하죠. 어떤 말은 우리를 격려하고 어떤 말은 우리를 더욱 억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과 결정, 삶의 방향은 결국 우리 내면에서 하는 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면의 대화를 조금 더 의식적으로 다뤄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매일 자신에게 던지는 말들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주제는 단순한 철학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질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스토아 철학은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겪는 외부 사건들에 대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를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면에서 자신과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철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내면에서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 언제나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몰아세우는 대신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그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는 식으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설적이고 성장적인 방향으로 변형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들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무시하거나 억제하지 않고 이를 관찰하고 인식하며 그 생각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라고 말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주 자신의 명상에서 내면의 대화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면의 대화에서 부정적인 패턴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인식입니다. 자신이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상적으로 자신이 떠올리는 생각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를 방해하는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실제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나를 억제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또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나는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어 라는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악에 대한 사전 준비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이는 내일 일어날 수 있는 도전적인 상황을 미리 상상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예상되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미리 마음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건설적인 대화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사고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감정과 반응을 더 잘 다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결국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 대화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꾼다면 우리의 삶은 점차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대화를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생각이 가져오는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고방식을 개발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기 대화는 우리가 내면에서 자신에게 계속해서 말을 건네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 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내면의 대화는 단순히 정신적인 연습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반복되는 자기 대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욱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대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내면의 대화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하여 하루 종일 우리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나는 불안한 생각에서부터 시작해 이건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의심, 또 실패할까? 나는 두려움까지. 우리는 이런 대화 속에서 살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대화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이 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면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모든 생각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는 없겠지만 그 생각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못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어 라는 새로운 시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바꾸면 그 생각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은 종종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그 생각을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 생각이 우리의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그냥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내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을 단순히 부정하기보다는 나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다 라는 방식으로 그 생각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상황에 대해 느끼는 감정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생각과 감정은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면 감정과 행동도 변하게 됩니다. 또한 내면의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데 있어 중요한 방법은 자기 동기부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주 사용하는 말이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내용일수록 우리는 더 큰 동기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할 수 있다 는 말을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해주면 그 말이 우리의 뇌에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실제로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말이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적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동기부여의 과정은 바로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자기 통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철학은 내면의 대화에서 긍정적이고 성장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사고방식을 채택할지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건네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내면의 대화를 관리하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일상적인 실천입니다. 내면의 대화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그저 습관처럼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부정적인 사고가 습관화되면 그것은 점차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일 꾸준히 내면의 대화에 대해 돌아보고 그 대화가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면의 대화를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나 문구도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도 또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 대신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나는 그것에서 배우고 더 나아갈 거야 라고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점차 우리의 사고방식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결국 내면의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단지 외적인 결과를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대화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다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내면의 대화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긍정적이고 성장 지향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면의 대화를 바꾸는 것은 그저 생각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그것들을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면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자기인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나 감정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면의 대화는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한 상황에서 나는 잘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 생각은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자기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우선 내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감정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인식은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자신을 관찰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불안을 느낄 때 그 불안을 나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과 감정을 구분하면 우리는 그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다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인식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대화가 왜 그렇게 흐르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인식은 우리가 긍정적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대화에 대해 점점 더 자각하게 되고 그 대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전의 부정적이고 해로운 대화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보다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대화로 바꾸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은 단기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인식 외에도 내면의 대화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자기 수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하고 부족한 부분을 고치려고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개발은 중요한 일이지만 지나치게 자신을 비판하거나 자책하는 것은 오히려 내면의 대화를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수용은 내가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실수도 하며 성장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자기 수용은 내가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발전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수용은 내면의 대화를 더욱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는 부족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비판하기보다는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수용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친절하고 이해심을 가지며 비판적인 내면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을 더욱 편안하게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내면의 대화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긍정적인 습관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습관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감정,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긍정적인 말을 자신에게 건네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의 시작부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하루 중에도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나는 할 수 있다 는 말을 자신에게 반복하며 스스로를 격려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면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습관은 내면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그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과 행동이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습관화하면 그 사고가 자동으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지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내면의 대화를 변화시키는 과정은 단기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을 요구하는 긴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매우 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내면의 대화를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면의 대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내면의 대화는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반영합니다. 긍정적이고 성장지향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목소리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잘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면의 대화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선택합니다.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